92페이지 상악견치 들어가겠습니다. 네, 상악견치 먼저 디멘션 9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이 정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면이 되겠죠. 순면에서 치관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치관의 길이는 10ml, 그리고 루트의 길이는 17ml, 밀리리터가 아니죠. 합쳐서 전체 총합 27mm. 네, 최장. 입안에 있는 치아들 중에서 루트의 길이가 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관의 폭, 역시 이쪽이 이렇게 그린 걸로 봐서는 물론 치관에서도 약간 그 특징을 살려서 제가 그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쪽이 미지알이고 이쪽이 디스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치관의 폭 미지오 디스탈 다이아미터, 위지오 디스탈 위드스라고 하면은 7.5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치경부에서는 6.0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치아의 오클루잘 서피스 혹은 인사이저 서피스, 여기까지는 전치이기 때문에 인사이저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맞겠지요. 이것을 살펴보면 버코링구알 혹은 레이비오 링구알이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레이비알 링구알 위드스가 8.0,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나왔다시피 이거랑 같은 거니까 7.5여야 되겠죠. 절단면에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절단면에서의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근신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하얀색으로 다시 바꾸고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레이비오 링구알은 8.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켈롭트 되어 있는 치경부의 치경선 망곡은 미지알에서 2.5, 디스탈에서 1.5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측절치보다 디스탈과 미지알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대략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상악견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입 안에서 가장 긴 치아이다. 이렇게 길려면 27mm나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33mm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더 긴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그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데 대략은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악견치의 석회화 시작부터 범낭질 완성, 맹출, 치근 완성 등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맹출이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측절치에 비해서 상당히 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악치아 중에서 그 상악의 뒤에 있는 제1소구치, 제2소구치와는 약간의 그 순서 바뀌는 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맨 뒤에 나오는 치아이다 보니까 이 치아는 전반적으로 하이 캐나인이라고 불리는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는 것이 많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94페이지에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보면 주춧돌, 코너스톤 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너스톤이라고 하면 이것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주춧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번역
썩 좋아하지는 않고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의 영영식 표현 자체가 코너에 있어야지 코너스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물론 집이 작으면 주춧돌이라는 게 코너에만 있겠지만 주춧돌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사실 그 밑에 나와 있는 글에 있는 표현 전환점치 않은 터닝 포인트 투스랑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구황에 남는 치아로 쉽게 닦이고 긴 뿌리이기 때문이다. 네. 뿌리가 가장 길죠. 뿌리가 가장 길기 때문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는 아이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이투스. 이 아이투스라는 말을 쓴 이유는 치 근단에 염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치 근단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리키냐면 지금 제가 가리키는 여기가 치 근단이 됩니다. 빨간색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치 근단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치 근단을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견치가 어딘지 손가락으로 만져주시죠. 거기에서 눈 근처까지 이렇게 만져보시면 염증이 발생하면 눈 아래쪽까지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에 그리스 시대라든가 히포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염증이 생기면 눈 아래가 부었다고 해서 아이투스라는 말을 가끔씩 쓰기도 했습니다. 전환점 치아 터닝 포인트 투스라고 하는 점은 덴탈 아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클루잘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U자 형태로 생겼죠. U자 형태로 생긴 거에 치아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중절치 그렸고 제가 측절치 그렸고 그다음 견치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다음 견치 다음부터 소구치, 제2소구치, 그다음 대구치, 제2대구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그리도록 하면 여기가 정중선이 되겠고요. 미디언 라인이 되겠고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앞쪽 분절과 뒤쪽 분절 이렇게 나눌 때 여기에 위치해 있는 코너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코너 스톤 혹은 터닝 포인트 투스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나와 있는 설명에서 전치에서 구치로 넘어가는 위치에 있어서 전치의 특징들과 구치의 특징들을 모두 보인다 라고 되어 있죠. 전치에서 절치처럼 순면은 3개의 반륙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설명 결절은 4번째 반륙력이다. 앞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 전치는 반륙할 때 4개의 반륙력 디벨롭먼탈 로브가 있죠. 이 디벨롭먼탈 로브 중에서 레이비얼 사이드에 3개의 반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여기 항상 이런 식으로 순면구를 2개를 그리는 이유가 3개가 합쳐져서 된 곳에 약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링구얼 사이드는 하나로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싱글룸 형태의 뒤쪽 여기가 이제 견치에서는 특징적인 싱글룸이 될 텐데 여기 하나로 발전이 돼서 정면 레이비얼 사이드는 3개의 반륙력이 합쳐진 것 그리고 링구얼 사이드는 하나의 반륙력이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다 합쳐져 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합쳐서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첨두치 혹은 창두치로 불리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첨두치 혹은 창두치의 경우에 그 명칭은 커스피드가 됩니다. 커스피드는 여기서 첨두치, 창두치라고 되어 있는데 뾰족하다라는 뜻이죠. 커스프 자체가 교두라고 해서 뾰족한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커스프가 있는 것이라서 커스피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캐나인을 쓰는데 이 캐나인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이 캐나인은 기본적으로는 개라는 뜻이죠. 이건 개의 견자인데 견치, 그래서 견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과 영어가 사실은 일치합니다. 창두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첨두치라고 부르는 것은 커스피드를 번역한 것이 되겠죠. 우선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커스피드는 캐나인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약간 다른 의미이지만 팡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팡이라고 쓰는 것은 주로 동물 중에서도 독사 아니면 이렇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네, 다 그리기가 힘든데 뱀파이어죠, 뱀파이어. 혹은 드라큘라, 뭐 이런 사람들을 팡이라고 부릅니다. 팡. 네, 이것은 날카로운 것들, 독사의 독리 같은 것들, 날카로운 것을 팡이라고 불러서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캐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형용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개의, 네, 개의 경자의 의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캐나인 투스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예, 견치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개의 치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여러 가지 가축들에 대한 라틴어 형용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보바인이라고 부르고요. 예, 쥐 같은 경우는 뮤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돼지도 있죠. 돼지는 폴카인. 그 다음에 말은 에콰인. 고양이는 펠라인.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 이런 단어를 왜 알고 있냐 하는 이유는, 네, 보바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식제를 많이 쓰시는데, 고리식제, 건제 많이 쓰신다고요? 고리식제를 네, 주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때에 여러 가지 골 결손부에다가 채워 넣는 뼈 중에 이것을 이제 제노그래프트라고 해서 다른 동물에 있는 뼈, 물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예전에 걱정을 했었던 광우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처리 방법을 쓰긴 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에 있는 보바인 본 그래프트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 뭐 폴카인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콜라겐이라든가 아니면은 소프트 티슈를 이용해서 그래프트 할 때 많이 쓰고, 말의 경우에도 같은 재료로 많이 씁니다. 네, 이런 뜻의 단어를 한번 알아보시면, 알아보신다기보다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커스피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커스피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바이커스피드가 되는 것이죠. 네, 바이커스피드는 당연히 두 개니까 교두가 두 개인 치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뭐죠? 네, 프리몰라들이죠. 프리몰라. 물론 프리몰라 중에서 화학 제2 소구치의 경우에는 커스프가 조금 더 있기도 한데, 대략 그냥 바이커스피드 두 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바이커스피드라고 할 때 이 커스프 자체는 실제로는 뾰족하다라는 뜻이지 머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커스프 자체를 봉우리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교두라고 이렇게 머리 두자를 써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커스피드라고 하면 장두치나 첨두치라는 식으로 이렇게 파생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커스프는 뾰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첨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네, 첨이라는 말, 에이펙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바이커스피드는 실제로 다른 해부학적 용어에도 쓰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장이죠. 심장에 있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밸브가 달려 있는데,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밸브의 이름을 바이커스피드 밸브라고 해서 이첨판이라고 부르죠. 이첨판, 바이커스피드 밸브. 반대로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있는 것은 삼첨판이라고 부르죠. 삼첨판. 네, 삼첨판이 아니고 삼첨판. 그래서 바이커스피드 밸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칡은 모든 치아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다고 되어 있고요. 육식 동물에서는 견치는 사냥감을 잡고 고기를 뜯으며 다른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듯한 역할을 하는 생존의 필수적인 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도 가끔 쓰죠. 물론 사람이나 유인원의 경우에는 이 캐나인 자체가 육식 동물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조금 덜 발달되어 있기는 합니다. 덜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경우에도 저장력이라고 부르는 씹는 힘, 그 씹는 힘 자체가 매우 강대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말하는 강대하다라는 것은 무슨 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덩치에 비해서 씹는 힘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동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릴라라든가 이런 동물들 생각보다 물론 덩치도 있지만 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육식 동물 못지않은 저장력을 실제로 발휘한다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동물로 저장력이 굉장히 큰 동물은 악어 같은 동물들이 있긴 하죠. 그다음 맹출 순서는 상악 전치는 소고치보다 나중에 나와서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 덧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덧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교합상에서 이가 제자리에 못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 이만큼 있어서 그 위에 빌딩들이 이렇게 히스토그램처럼 그랬지만 집들을 이렇게 예쁘게 거꾸로 그렸네요. 제가 이상하게. 이거는 뭐 상악을 그리다 보니까 상악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뭐 성당도 있고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길이가 1.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땅을 줄여버렸어요. 0.7로. 그러면 이 치아가 아니고 이 건물들을 그대로 배열하려면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나요? 배열을 하려면 배열이 안 되죠. 배열이 안 되기 때문에 배열이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일렬로 정면에 배치되어 있는 거, 하나는 뒤로 가고 하나는 앞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이렇게 잠깐 안 보인다든가, 뭐 이런 식의 굳이 억지로 그리려니까 힘든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덧니가 나는 원인 혹은 부정교합의 원인인데, 이 치아가 그러면 왜 덧니가 잘 나는가? 성질이 나빠서? 그게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바로 배열되어 있는 애들이 먼저 나고 나서 뒤에 이렇게 날려고 하니까 애초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주 긴 47mm짜리 견치가 보고되었다. 이 길이가 길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뭐 나중에 그 실제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 중에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기능은 입술과 입 주위의 안면 근육을 받쳐주고 음식에 구멍을 내고 자르고 찢는다. 전체 모양 설면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순설폭이 근원심폭보다 크며 전체적으로 풍요한 모양. 8.0 7.5로 되어 있죠. 그만큼 그 레이비오 링구알 다이미터가 더 큽니다. 다음 순면으로 넘어갑니다. 순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렸고요. 전체 모양은 오각형이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모양은 오각형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이죠. 절단열, 절단열 자체는 가운데가 뾰족한 창 모양, 첨드, 커스프 팁,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근심절단연과 원심절단연으로 나누어진다. 근심절단연은 이쪽이 근심이 되겠고요. 이쪽이 원심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원심절단연으로 이렇게 근심절단연과 원심절단연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하고, 이러한 모양은 음식물에 더 큰 힘을 줄 수 있게 돼서 더 쉽게 구멍을 내고 찢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첨도의 위치가 약간 근심 쪽으로 위치해서 첨도의 위치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짧아서 원심절단연이 근심절단연보다 더 길고 경사가 급하다. 경사가 급하다는 것은 표시가 좀 잘 안 됐는데, 양쪽 이 기울기를 봤을 때 여기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조금 제가 수정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전체가 지워졌네요. 수정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가 좀 더 이런 방식으로 그려졌어야 맞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그려졌어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과도하게 그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경사가 이쪽이
그 디스탈 쪽이 이제 좀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근심년이 원심년보다 직선적이고 긴 모양이다. 이때 말하는 근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절단년이 아니고 근심년입니다. 따라서 근심년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원심년이 되겠죠. 근심년이 당연히 조금 더 길죠. 원심년보다 길고 직선적인 모양이다. 이거는 살짝 둥근 모양이고 얘는 바로 스트레이트한 모양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심절단 우각이 원심절단 우각보다 더 예각이며 치경 쪽에서 더 멀리 위치한다. 이 포인트가 지금 보셨을 때 이 포인트가 치경은 여기잖아요. 치경 쪽에서 봤을 때 더 멀리 위치한다. 더 길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고요. 이게 원심절단이 되겠고 각 자체가 이것이 더 예각이고 이것은 더 둔각이다. 그림상에서는 오히려 살짝 반대로 되어 있는데 위치를 낮게 그린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여기 자체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살짝 둥글게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 순면윤선, 레비알 리치. 네, 순면융선. 절치에는 없으며 융선 양측에 순면구가 있습니다. 구치부에는 이 대응하는 현면융선이 있다. 네, 레비얼 리치라고 하는 것은 이 순면구 자체의 가운데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드라진 부분이 살짝 있다라는 것이고요. 레이비알 그루브는 순면 융선 양쪽에 근심 순면구와 원심 순면구가 존재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하고 이거가 근심 순면구, 원심 순면구가 되겠습니다. 근심 반부가 원심 반부에 비해서 더 두텁다. 더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볼록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중앙의 순면 융선이 약간 근심에 위치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살짝 이 순면 융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위치해 있다. 이것은 커스프 팁이 약간 근심에 위치해 있는 거랑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되지요. 그 다음에 비늘선, 복와 상선이라고 하는 임브리케이션 라인이 아래쪽에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 치아는 대부분 좀 잘 보이는 편이에요. 설면 넘어갑니다. 설면의 모양은 절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도드라진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그려보면 뭐 이 정도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로 그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동일하게 삽처럼 생겼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설면에도 약간 모양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마름모 형태이다. 이 싱글룸 부위가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형태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렸지만 순면에서는 오각형 형태였었잖아요. 오각형 형태였었던 데 비해서 설면에서는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 형태이면서 치경 쪽으로 서비컬 쪽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심 변형 융선이 원심 변형 융선에 비해서 길고 두텁다. 근심 변형 융선 이거는 뒤집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쪽이 미지알이고 이쪽이 디스탈이죠. 그래서 근심 변형 융선이라고 하면 이게 근심 변형 융선이 되겠고 원심 변형 융선이라고 하면 이게 원심 변형 융선이 되는데 근심연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근심 변형 융선도 더 길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원심 변형 융선은 조금 짧습니다. 설명 결절은 육전치 중에서 가장 크고 중앙에 위치한다. 설명 결절이라고 하는 거 싱글룸이 되겠고 지금 제가 그린 이 부위가 될 텐데 이 부위가 가장 도드라지고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설면에 있는 융선은 첨두에서부터 설명 결절까지 주행하며 가운데에 위치한다. 지금 제가 방금 그린 것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요것은 소구치로 넘어갈 때에 있는 것처럼 무슨 소구치나 이런 데 있는 그 삼각융선처럼 발달되어 있는 것인데요. 설면융선이라고 하고 그 일종의 그 중절치에 나오는 극돌기의 좀 더
잘 발달된 형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설면화는 설면융선에 의해서 근심과 원심으로 나누어진다. 와라고 하는 것은 파사인데 살짝 움폭하게 들어간 부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근심와 여기가 원심와인데 사실상 와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융선해서 나이가 들면 교모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 되어 있죠. 이런 융선들이 식사를 하게 되게 되면 융선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97페이지 근심면 계속하겠습니다. 전체의 모양은 순측면, 설측면, 치경면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대충 맞겠죠. 밑변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삼각형 쐐기형이고 꼭지점이 원심보다 절단 쪽에 위치해서 순면융선과 설면융선 그리고 근심변연융선이 보입니다. 이 설명이 사실은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좀 다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자, 미지얼 서피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미지얼 서피스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가리킨다라고 하면 조금 브로드한 위치가 되겠지만 미지얼 서피스는 보시고 있는 전체가 아니고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정도를 미지얼 서피스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여기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미지얼 서피스가 아니라 미지얼 뷰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삼각형 전체가 다 차지하고 있는 이 면이 맞겠습니다. 근데 미지얼 서피스라고 하면 실제로는 지금 방금 제가 색칠한 이 부분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이 원심보다 절단 쪽에 위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꼭지점은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앞에 볼록한 걸 빼놓고 대략 이 정도를 지금 미지얼 서피스로 보셔서 이 꼭지점이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심 쪽에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꼭지점, 보이지 않는 꼭지점은 아마도 여기 정도 조금 낮은 데 있겠죠. 왜냐하면 근심면이 더 기니까. 그래서 이때 설면융선과 설면융선은 지금 앞쪽에 여기 보이는 이게 설면융선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순면융선이고 이게 설면융선이 다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변연융선이 즉 결국은 미지얼 서피스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근심변연융선은 실제로는 여기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이 정도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꼭지점이 원심보다 절단 쪽에 위치하며 정도가 되지 위치하여서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그게 이유는 아니고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냥 여기 있는 그 미지얼 서피스 자체가 전체 치아의 컨투어에 비해서 조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그 세 가지 구조물이 그냥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보일 뿐이라는 것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측년의 최대 풍량분은 치경 3분의 1. 육전지의 모든 최대 풍량분은 치경 3분의 1이지만 삼각견치에서 가장 절단 쪽에 위치한다. 여기서 육전지에서 치경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부위이죠. 이 부위에 하이트 오브 컨투어 최대 풍량부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치아들에 비하면 상당히 더 위에 위치한다. 이 그림에서는 조금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약간 이 정도로 그려야지 더 너무 올라왔네요. 너무 올라왔고 살짝 이 정도로 그리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접촉점은 삼각형이면 끝점으로 가장 풍요하다. 삼각형이 끝점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이라는 것이 바로 근심면의 삼각형의 끝점이니까 제가 아까 이 그렸던 이 부위 삼각형의 끝점, 이 부위가 컨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가장 풍요하고
가장 풍용해서 미조디스탈 다이미터의 기준이 되는 곳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심년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원심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한 번에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치경선 망곡 자체는 2.5, 1.5니까 좀 차이가 나겠죠. 전체 모양은 삼각형이며 근심과 비슷하거나 크기가 약간 작고 더 풍요하다. 사실은 이게 입체적으로 보았을 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면 자체가 완전히 작다라고 하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에 있는 삼각형의 꼭지점, 아까 연두색으로 그렸으니까 연두색으로 그대로 그려보면 이것은 근심면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위치에 위치해서 이 삼각형이 좀 작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접촉점은 근심에 비해서 치경 쪽으로 이거랑 이렇게 선을 비교하면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데 잘못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더 낮은 쪽에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위에 낮은 쪽에 그려서 제대로 그렸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 부위가 꼭지점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근심면에서 봤을 때 있는 이것보다는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죠. 그죠? 살짝 아래쪽 치경면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1소구치와 접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일이죠. 제1소구치는 더 낮으니까요. 치경선 망곡들은 다른 치아와 비슷하게 근심면보다 낮은데 살짝 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디멘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단면 말씀드리죠. 절단면에서 보았을 때 그 앞쪽 디멘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설폭이 근원심폭보다 더 큽니다. 즉 이 폭에 비해서 살짝 더 크죠. 8.0, 7.5 거의 동그란데 사실은 약간 더 크다라는 것이고요. 교두첨은 근심 쪽 약간 순측에 위치한다. 교두첨 자체는 근심 쪽이니까 이 그림에서는 근심이 이쪽이죠. 이쪽이고 이쪽이 원심이니까 근심 쪽이고 근심 쪽하고 그 다음에 약간 순측에 위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쪽 정도 어딘가에 위치해야지 정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전환점치와 터닝 포인트의 특징으로서 근심 반부는 원심 반부에 비해서 두텁고 근심 반부가 원심 반부에 비해서 이게 지금 정확히 중앙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약간 고쳐보면 근심 반부가 이 부위가 전반적으로 살짝 더 둥글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너무 표시나게 그렸는데 조금 덜 표시나게 그려보면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요. 근데 좀 과도하게 표시된 부분은 적절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이렇게 그 측절치로부터 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 부위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이 부위는 좀 더 둥근 형태, 이 부위는 좀 더 스트레이트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순면 영선이 두드러져 있고요. 근심 반부와 원심 반부는 각도 차이로서 악공에서 회전하는 위치에 있다. 책에 있는 그림 2-45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99페이지에 있는 치근 및 치수를 보시면 치근이 1개이고요. 치아 중에서 가장 길어서 보통 17mm, 그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 나왔었던 절치들 비슷하게 하악 절치들 비슷하게 근원심으로 납작한 모양, 근원심으로 납작한 모양이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근원심으로 스퀴즈드 되어 있는데 그 납작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얕은 오목한 면이 있고 원심 쪽이 더 깊다. 9 정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 퍼즐이 이렇게 맞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의 고정력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잘 빠지지 않는 이유, 튼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치수광은 치아 외형과 비슷하고 치수실 각도 보통은 치근점 하나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위에 하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근단은 원심경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